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투자 전망 3편 삼성전자 반등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어제 업로드했던 이제 반도체 투자 전망 1편, 2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반도체 분야는.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런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죠. 보시면요, 이제 어제 뉴스인데요. 외국인 폭풍 사자의 6만 전자 코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1.4조 원 담았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하면서 연설을 할 때 얘기를 했죠. 자, 가급적 평화적으로 대만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건이 제한되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죠?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중국이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생각보다 빨리 이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도 불안한 거고, 그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대만도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증시도 최근에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세가 붙는 이유는 결국 그거죠. 대만에 있는 TSMC가 불안한 거죠. 중국이 공격하면은 이게 이제 TSMC 자체가 중국으로 흡수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 말고 파운드리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삼성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붙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이 올해 8월 달에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했죠. 그 대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국 본토에서 한 21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도 좀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생각보다 금방 대만을 통일시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매수세가 반도체 쪽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아직 불확실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중국이 정말 이제 대만을 공격해서 TSMC를 흡수한다면, 그죠? 흡수한다면,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에는 호재, 그러니까 호재는 맞다 하는 겁니다. 호재는 맞다. 그러나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 그러고 나서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생산 능력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생산 능력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어차피 자, 중국 매출은 우리나라 대중국 매출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죠 현재, 그죠? 60%인데 점차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렸죠? 중국 자체도 자체 기술을 카피를 하든 해킹을 하든 해서 흡수를 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에서
중국발 매출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TSMC는 이제 비메모리 계열의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2위이긴 하지만 TSMC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제 TSMC를 흡수한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중국 그러니까 TSMC에서 가지고 있던 주요 고객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상황은 대중국 메모리 분야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상쇄 효과와 일시적 풍선 효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따른 이제 뉴스들 한번 쭉 보시면요. 4월 달에 미국 반도체 패권 전쟁 가세한 마이크론, 그죠? 4세대 디램 양산 마이크론 쇼크 현실화되나? 이건 6월 달에 나왔고요. 마이크론 124조 원 투자 뉴욕 반도체 공장 건설 5월 달에 나왔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자, 그다음 뭡니까? 10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죠. TSMC 3나노 양산 연기. 삼성전자 반사 이익 기대.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요거 때문에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3나노를 6월 달에 우리 삼성전자가 올해 상용화 시켰죠. 성공해서. 근데 원래 대만 TSMC가 올 연말에 3나노 성공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이제 앞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또 삼성전자는 2나노로 갈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뭐가 나왔냐? 지난주에 파운드리 생산 능력 3배 이상 늘린다는 뉴스가 나왔죠. 지금 이 대만, 중국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용 이제 회장이 되겠죠. 이재용 회장이 이런 추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 이제 뭡니까? 27년엔 그죠? 2027년엔 19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는 게 목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뭡니까? 지금 다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 영상에서도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 짓나 이런 뉴스들도 같이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을 세계 곳곳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늘려나간다는 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파운드리 패권 선언 5년 뒤 1.4나노 진입 2027년이죠. 2027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이제 연계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결론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뭡니까?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계속 들고 가다가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기술력이 답인가?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파운드리 공장을 늘리겠다.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하겠다는 게 지금 발표된 뉴스만으로는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가 가야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 풍선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왜? 이거죠. 공장을 지어야 되고 가동 시까지 시간이 걸리죠. 공장이 가동돼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물론 기대 효과로 먼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죠? 스토캐스틱 자체가 이제 고점에 거의 이르렀다는 거죠. 고점에 거의 이르렀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삼성전자 자체도 당분간 박스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상승을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삼성전자 관련된 제 생각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섹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